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역사서들. 여기에는 고구려가 중국 역사 속의 고대 민족 및 지방정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000년 전 고려와 거란 사이에 벌어진 전쟁. 그것은 역사전쟁이었다. 你们的国家是在新罗土地上起来的，高丽土地是契丹的。 무슨 소리요? 우리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땅을 경제로 말하자면 역사를 두고 벌어진 전쟁과 협상. 협상은 승리했고 새로운 영토까지 얻었다. 우리 역사에서 외적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항전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희처럼 외교 협상을 통해 승리를 거둔 사례는 결코 흔치 않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온 적을 물리치고 영토까지 얻어낸 외교 협상. 과연 서희는 어떤 협상 전략으로 이처럼 빛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고려시대 활약했던 인물들의 일대기를 기록해놓은 고려사 인물열전. 여기서 서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1000년 전 서희는 거란을 상대로 어떻게 외교 협상을 펼쳤을까? 서기 993년 고려 궁궐에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북쪽 국경지방에서 전령이 전해온 급보. 그것은 거란 침공군이 보내온 통첩이었다. 80만 대군이 왔다.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죽일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병력은 80여만 명. 고려군 전체 병력을 압도하는 숫자였다. 거란의 대군은 이미 압록강을 넘어 고려군의 방어 거점인 공산군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첫 전투에서 고려군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선봉군 대장까지 포로가 된다. 거란은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 일어난 신흥 군사강국이었다. 그들은 북방의 초원에서 바람처럼 나타나서 중국 대륙을 습격하곤 했다. 강력하고 빠른 군대 그리고 잔혹함으로 인해 거란족은 중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때는 고려가 건국한 지 75년이 되던 해였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그러나 80만의 적군을 물리칠 방도는 없었다. 폐하, 속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항복을 청해야 할 것이옵니다.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해를 구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영토를 내줄 경우 평양 이남 지역으로 국경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왕으로서도 달리 대책이 있을 순 없었다. 성종은 조정 중신들 다수의 의견을 조차 땅을 넘겨주고 강화를 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이에 따라 서경의 군량미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것은 대동강에 던져버리도록 명령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건 사람이 서희. 당시 그는 중군 사령관으로 전선에 참전하고 있었다. 폐하,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틈을 잘 엿보아 움직이는 데 있을 뿐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성도 지킬 수 있고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갑자기 쌀을 버리려 하십니까?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저들이 실은 우리에게 공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의 숫자만 믿고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줘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적의 협박이 한갓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서희의 주장. 그러나 불안과 공포에 짓눌린 조정 대신들은 서희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그때 이제 그 중신들은 대개 이제 이 공신파 이런 사람들이 그간에 이제 부비를 좀 누려왔는데 갑자기 닥치니까 전쟁이 해서 그 죽을지도 모르고 모든 기득권이 날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이하게 항복을 하던가 아니면 땅을 비워주던가 둘 중에 하나 하고 쉽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의 대군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북토를 적에게 내주면 만세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서경 이북 땅을 내주더라도 삼각산 이북은 모두 고구려의 옛 당토인데 앞으로 저들이 한없는 욕심으로 끝없이 강요한다면 다 내주시겠습니까?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경고. 마침내 조정 여론은 돌아서기 시작했다. 태조가 나라를 창건한 후 대를 이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국토를 떼어 적에게 준다면 망고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마침내 결론이 났다. 일단 협상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결전을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좋소. 그렇다면 누가 적진으로 가서 언변으로 적을 물리치고 만대의 공을 세우겠는가? 흉포하기로 소문난 오랑캐의 진영으로 홀로 간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감히 왕명을 받들겠나이다. 침략군의 진영으로 가서 벌여야 하는 불리한 협상.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다.